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학 가는 사람들 90%는 아마 내가 배우고 싶은 학교 과를 고르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 다 가니까, 친구가 가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 근데 90%는 좀 심했네. 90%는 한 제가 봤을 때 60% 정도? 90은 좀 아닌 것 같아. 90은 한 대학 가는 사람 10명 중 6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냐 하면, 대학교 전공 확실하게 정해놓고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설령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통해서 전공을 배우고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공을 못 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게 물론 내가 배우고 싶은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가서 잘 적응하고 학점 잘 받고 하면 돼. 근데 대체로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공을 가가지고 방황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제가 고민사연도 많이 접했고. 여러분 혹시 대입병이라고 아십니까? 대입병? 그 중2병은 들어봤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반항이 심해지고 학교생활 잘 못하고 중2병이라 하잖아요. 대입병은 뭐냐 하면 보통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복학하면 2학년이잖아요. 2학년 때 이제 군대 생활 하다가 다시 복학하니까 적응 못해가지고 막 수업 내용도 못 따라가고. 보통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실까? 대학교 복학하면요 약간 복학생들 안 좋게 취급을 해. 이 학생들 아주 싫어봐 약간. 그래봤자 남자 나이 22살 3살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뭔가 사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 못해요. 수업이 막 잘 못 나오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아 내가 이 전공을 살리는 게 맞나 라고 방할 때가 이제 대입병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군대 가면 다 까먹거든요. 대학교에서 배운 거 다 까먹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뭐 대학을 가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대학을 가더라도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이 대학을 뭐 하는지 모르고 갔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 보통 대학 가는 사람들 집안이 넉넉해서 대학 가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보통 없는 살림에 쥐어짜내서 갑니다. 그래서 등록금 걱정 많이 하고 생활비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바도 많이 하고요. 집에서 좀 지원 못 받는 분들은 학자금 대출도 받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국가자격증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되는데 그래도 생활비 같은 부분이 모자르기 때문에 요즘 학자금 대출 보면 뭐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교 생활비 같은 것도 다 대출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말 그대로 대출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을 가는 건 정말 신중해야 돼. 뭐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업 못하면 그 학자금 대출 어떻게 갚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지방인의 삶을 다룬 다큐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서울로 가려는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들 보면 하나같이 서울에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많다. 인프라가 지방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방에 있고 싶어도 여기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없고 거의 뽑지도 않는다. 죄다 이런 식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부모 형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울 월세가 비싼 거, 물가 비싼 거, 그들이 가려는 일자리 극소수만 고연봉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이다라는 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방송을 하려면 하나만 보여주지 말고 다른 쪽도 같이 보여줘야 하는데 다큐 프로조차 이래서 지방의 사람들이 떠나고 서울로 몰린다는 식의 지방을 까내리는 듯 서울공화국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다큐도 좀 문제 있어요. 다큐도 굉장히 제가 안 보는 이유가 요즘 다큐가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편향적입니다. 요즘은 방송이 다 편향적이에요. 중립이 없어요. 이게 다큐조차도 편향적입니다. 다큐조차도 약간 서울의 입장만 생각하고 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요. 뭐 지방 소멸 관련 이렇게 이제 주제가 나와도 지방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저러니까 지방 떠나지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네. 물론 뭐 서울로 가는 사람 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따져봐요. 정말 서울로 가서 잘 적응하는 사람 얼마나 됐을까? 서울로 간다고 다 끝나는 문제일까요? 내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난 솔직히 지방에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보다 서울에서 지금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적응 못하는 사람 훨씬 더 많아. 그런 다큐는 잘 안 나와. 근데 서울에 적응 못하고 이제 뭐 집도 절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그분들 들으면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 나와야죠. 여러분, 사실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더 걱정되는 사람은 지방에 서울 올라갔는데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야.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방에 서울로 간다고 했을 경우 부모님이 서울에 전셋집 보태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울에 오는 전세가 1억 2천에서 5천 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증금도 마련하기 힘들어. 보증금 마련하기 힘들면 원룸텐이나 고시원을 가야 돼요. 그것도 한 4, 50만 원 더 들걸요? 네, 그것도 한 4, 50만 원 더 들어요. 설령 이제 보증금 받아서 원룸 구한다고 하더라도 한 60만 원 듭니다. 오피스텔은 막 80만 원, 90만 원까지 가고. 역세권 더 비싸고. 문제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직장을 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방에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직장, 정말 돈 많이 버는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생각해봐. 서울에도 좋은 직장 없는 건 아니에요.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있죠.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도 있고. 근데 이런 회사는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 공부를 잘하고 스펙이 좋은 엘리트들이 들어갑니다. 엘리트들. 그러니까 서울 인서울권의 이제 명문대, 못해도 서성한 대학이겠죠. 그런 대학교 나왔고 학점도 3점대 후반 이상 찍었고, 그리고 관련 자격증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종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근데 지방에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지방 솔직히 말해서 지방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인서울 대학 가는 사람, 지금도 이제 대학교 입학 같은 거 보면 한 학년에 10명 10대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문과를 하더라도 서성한 정도 가려면 반에서 1등은 찍어야 될걸요. 아마 1등은 찍어야 될걸요. 인서울도 종류가 다르잖아. 인서울도 이제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순세단, 광명상가 레벨이 있잖아. 이게 요새 보면 인서울이라고 똑같은 인서울이 아니라 이제 인서울 중에서도 이제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요즘에 인서울이 다 묶지 않는데 이제 분리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맞잖아요. 여러분, 지방에 서울로 가려면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그 좋은 직장 들어간 사람들 얼마 있을까? 얼마 없습니다. 이게 얼마 없어요. 그럼 얼마 없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 어디 들어가야 돼요? 서울에 그런 이제 건물 안에 딸린 중소기업 들어가야 돼. 중소기업. 그런데 들어가면 돈을 많이 주면 다행이겠지만 보통 서울의 중소기업은 한 200에서 한 230 사이,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3천만 원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입한테. 근데 그 자리도 요즘에 굉장히 치열해. 설령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 월급 가지고 월세 내고 각종 공과금 내고 식비 지출하고 밖에서 문화생활 지우고 하면 저축이 힘들어. 이게 사회초년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런데 내가 저축 못하는 삶에 한 5년 10년 지속되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이게 물론 서울에 자리 잡고 잘 사는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은 서울에 살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서울에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 서울 자취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서울 산다고 무조건 잘 산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잘 살고 내가 돈 모이고 어느 정도 이제 넓은 평수의 집을 갈 수 있다. 열 명 중에 5명도 아닙니다. 2명밖에 못 갑니다. 5명도 많이 잡은 겁니다.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에도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 토박이도. 아니,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높게 잡은 겁니다. 지방 사람들이 그 서울에 그 좋은 기업 뚫는 건 더 어렵겠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서울 산다고 끝나는 게 서울에 자리 잡고 살아야죠. 서울에서 뭔가 미래를 꿈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절대 다수의 그 젊은 사람들 기준을 말하면 상당수는 지금 저축도 못해 이게. 예, 못합니다 이게. 그냥 살고만 있는 거야. 저축을 해도 액수가 적다거나 이게. 물론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사무직 같은 일자리가 없는 거지.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는 인정해. 근데 근로 여건이 안 좋은 일자리가 많고 젊은 사람이 원하는 사무직 같은 일자리가 서울에 많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사무직 이래가지고 미래 대입 되면 말이야 이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돼. 이게 뭐냐면 단지 서울 간다고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가더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고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이 쌓여야 됩니다. 그냥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의식주 해결은 끝나고 있잖아 이게. 그냥 먹고 사는 끝이잖아 이게. 내가 이 원룸에서 좀 넓은 집 간다거나 가치고 산다 이런 건 없잖아 이게. 이거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깁니다 이게. 이게 일본도 그랬거든. 일본도 젊은 사람 도쿄로 갔는데 물가 비싸니까 계속 그 좁아 터진 원룸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일본도 지방에 사는 사람이 도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뭐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집이 없으면 그 집세에서 나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거든 이게 물가가. 그럼 앞으로 어느 쪽이 힘들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살 거면 정말 제대로 사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올라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 사는 지방 상견례도 어떻게 사는지 빤히 보이거든요. 그 서울 사는데 우찌되지 마십시오. 나이 먹어서도 원룸 못 벗어나면 내가 왜 서울 왔지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지방은 자꾸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안 좋은지 나이 먹어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댓글이 아니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지방에 서울 가려고 하신 분들, 수도권 가려고 하신 분들 신중해야 돼. 그냥 남들 가니까 막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거기 가서 확실한 일자리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뒷받침 서포트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막 가지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